안녕하세요. 업앤업 연기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고요. 우리 지금까지 뭐 타입 툴 이용해서 글씨 몇 번씩 써봤어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좀 더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샘플을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IT 자격증 따자라는 카페인데요. 예,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대문을. 자, 그래서 요 카페에서 뭐 제가 강좌도 올리고요. 뭐 폰트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폰트를 좀 다룰 텐데요. 뭐 자료제가 이제 폰트도 이렇게 여러 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포토샵에서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한번 써놨어요. 디자인 and a banner 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요거 여러분들께서 이 폰트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 이 폰트가 없으신데 요거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게 혹은 여기 자료 첨부 자료실에 넣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로 디자인 in a banner 이라고 한번 써 볼 건데요. 네. D-E-S-I-G-N in 그 다음에 UP and UP 아까 써있던 건 이렇게 써있었죠. UP.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요 부분만 우선 보이게 눈을 꺼 놓을게요. 처음에 써놨던 디자인인 업앤업 빼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보면서 할까요? 자, 색상도 그렇고 글자 크기도 그렇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고 위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세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씨와 관련된 팔레트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글자와 관련된 팔레트는 윈도우의 캐릭터라는 팔레트입니다. 캐릭터. 자, 그럼 이렇게 캐릭터라는 팔레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캐릭터에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글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D자만 조금 강조했어요. D자만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글씨만 D자만 이렇게 조금 다른 글자는 50인데 D자만 70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E는 굉장히 작아져 있죠. 그죠? 그러면 in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좀 줄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30, 50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우스 휠로 아래로 내리면 글씨는 점점 작아지고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 글씨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어느 게 좋겠어요? 내가 직접 커지고 작아지는 걸 보면서 조정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up and up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고 요거를 또 따로 써서 넣는 것이 아니고요. 글씨를 아래로 내린다, 위로 올린다. 자, 이건 첨자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은 A 위에 소문자 A가 올라와 있죠? 자, 이게 플러스가 되면 위로 올라가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맞아지겠죠? 어디에 맞췄어요? N자에 맞췄네요. 자, N자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외형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주소가 들어갔는데요. 뭐 주소는 굳이 자, 그리고 글씨 똑같이 들어갔는데 글씨가 굉장히 작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휠로 이용해서 들어갈 만큼까지만 놓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세 조정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키보드를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벌써 작업이 다 끝났네요. 그죠? 벌써 뭐 기본적인 작업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색상을 좀 바꿔줘야 되죠. 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고요. 이는 파란색, 업앤업은 하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에다가 그라디언트 효과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글씨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이 되나? 한번 볼까요? 예,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고요. 모양, 예, 이거 기본 모양에 들어 있습니다. 주황, 노랑, 주황. 예, 기본 모양이 들어 있죠. 이거 맞죠? 아니네요. 네,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자, 노랑, 주황, 진한 주황, 그 다음에 노랑입니다. 자, 볼까요? 노랑, 진한 주황, 자주, 그 다음에 노랑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주황, 노랑, 주황이 아니고요. 자, 노랑, 그러면 첫 번째 거에다 뭐를요? 노랑.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황색이죠. 자, 주황색.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가운데 한 색이 더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색을 살짝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한번 클릭을 하십니다. 주변에.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색상이 하나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자주, 예, 조금 더 진한, 예, 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황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노란색을 넣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요 색상의 위치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가까이 놓을수록 요 두 색 간의 사이는 색상 변화는 급격하게 보이고요.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예, 색상이 부드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했더니, 금지 표시가 나와 있어요. 하지 마. 그라디언트 하지 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글씨는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글씨는 안 되지만 그림은 돼요. 네, 글씨는 안 되지만 그림은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디자인 업 앤 업, 요 글씨를 이미지화 시켜줬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레스터라이즈 타입. 자, 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눌러주면 얘는 더 이상 글씨가 아니고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죠? 그죠? 아이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네, 투명 보호 버튼, 글씨에만 작업이 진행되어라. 투명 보호 버튼 누르시고요. 자, 다시 그라디언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는 디자인에만 그라디언트고 나머지 글씨는 따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디자인 따로 쓰고, 인 따로 쓰고, 업앤업 따로 쓸까요? 그렇게 할 거면 영역 선택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죠? 자, 우린 디자인에만 그라디언트 누르고 싶어. 그럼 디자인만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만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에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파란색이었죠. 자, 파란색 선택해 주시고 색을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업앤업은 무슨 색이었나요? 하늘색이었습니다. 하늘색, Alt Delete. 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업앤업이라는 주소, 홈페이지 주소는 무슨 색? 예, 회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거는 글씨였네요. 예, 글씨는 네. 색을 그냥 직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나니까 어때요? 네, 디자인인 업앤업이라는 요 글씨가 여기 조금 색깔이 삐져나갔네요. 자, 다시 디자인만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로 색을 입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단, 영역을 잘 선택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인 업앤업 이라는 글씨를 지금 보이시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줬는데요. 자, 조금 다른 게 있네요. 자,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테두리가 있고요. 하얀색 테두리가 있고 그림자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걸 마저 해보죠. 뭐, 예. 자, 테두리와 그림자 효과, 레이어, 블렌딩 옵션에서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은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효과를 주시면 되는데요. 자, 스트로크 먼저 주시고, 자, 그러면 스트로크를 주고 나니까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무슨 색이 들어가 있어요? 예, 원본에는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께는 이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아니, 흰색 바탕에 흰색 보이지도 않는데 왜 줘요? 자, 그래서 뭘 주냐? 드랍 섀도우를 줬습니다. 자, 라인까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주니까 외곽선을 갖고 있는 이 디자인인 업앤업이라는 글씨가 살짝 떠 있는 것처럼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 작업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예. 저는 수업하는데 10분 밖에 걸리질 않았네요. 자, 이렇게 아주 이쁜 효과를 어떻게 해요?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팔레트를 이용해서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글씨를, 그라디언트를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글씨를 이미지화,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레스터라이즈 타입 다음에, 예,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만 색을 집어 넣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뭐였죠? 글씨가 아닌 배경 부분에는 작업이 되지 마십시오. 영역이 없는 곳, 영역이 비어있는 투명한 부분은 작업하지 마십시오. 투명 보호 버튼을 꼭 체크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 문자 디자인이었는데요. 예, 어때요?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우리가 배운 기능을 잘 활용하시고 응용하셔야만 가능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하시고요. 자, 이번엔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워프 텍스트. 네, 요거를 캐릭터 팔레트에서 원상복귀 시킬게요. 네. 요 값을 제가 너무 바꿔놔가지고요. 50 정도 줘서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 색깔은 뭐 검정색으로 할까요? 네. 아,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글자 색깔 검정. 오케이. 자, 제가 아까 분명히 글씨는 그라디언트 안 돼요 라고 했죠. 예, 근데 돼요. 아이, 뭐야, 안 된다더니 또 된대. 예, 글씨 자체에서는 안 되고요. 레이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똑같아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메뉴에서 각도,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모양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글씨에도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이미지화 시켜서 그라디언트 주는 것보단 줄 수 있는 효과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 방식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왜 선생님처럼 했는데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혹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포토샵은요. 내가 하고자 하면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은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디자인 쪽, 그다음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효과를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장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안 되는 방법도, 이유도 굉장히 많죠? 자, 되는 방법도 많고, 안 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자, 요거, 요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됩니다. 왜냐면, 그 방법을, 그거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용, 중급자용, 고급자용 효과가 다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그라디언트, 텍스트에 그라디언트 입히는 방법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 말고도 또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예, 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예, 그 방법도 이제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진행 중에. 자, 그 나오는 거, 그거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라디언트, 글자에 그라디언트를 입히고요. 이 글씨를, 예, 한번 바꿔볼 건데요. 예, 좀 기하학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타입 2 선택하고 옵션 바를 보시면, 자, 언덕 위에 T 하나 서 있죠? 예, 워프드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워프드 텍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예. 자, 워프드 텍스트 눌렀더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했더니요. 예, 다양한 모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크, 아치, 어퍼, 로어, 라이즈, 플래그, 웨이브. 예, 굉장히 많죠? PC. 자, 요것들 모양으로 글씨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가장 흔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크. 네, 아크 했더니 어때요? 글씨가, 이렇게, 예, 이렇게 어디 입구에 가면은, 그죠? 어디 놀이공원 입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양쪽에 기 세워놓고 간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예, 효과가 적용이 돼 있죠? 그죠? 네, 아크 말고 또 아치 한번 해볼까요? 자, 아크랑은 조금 달라요. 자, 아크는 그 자체를 휘어주는 거고요. 아치는 좌우의 양 끝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예, 모양만 변하는 겁니다. 자, 아치는 좌우 끝 모두 같이 변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크 로워, 아크 어퍼. 예, 굉장히 다양하게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자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워즈 글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스타워즈 영화 보셨으면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예, 아랫부분은 좀 길고 윗부분은 좀 좁아진 상태에서 뻔뻔 하면서 글씨가 우주로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디자인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쉬워요. 자, 밴드라는 값 보이십니까? 아크의 밴드라는 값 한번 많이 줘볼게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많이 휘게 되죠? 자, 알겠다. 스타일을 얼만큼 적용하고 싶냐? 요게 바로 밴드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을 줘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모든 스타일 공통입니다. 자, 분명히 어퍼인데 밑으로 내려가. 그죠? 자, 어퍼 많이 주니까 어때요? 많이 위로 볼록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스타일 어디든 좋습니다. 아무데나 놓으시고 밴드 값을 0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스타일이 적용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자, 스타일이 적용 안 된 것처럼 보이고요. 호리젠탈 디스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좌우에 왼쪽이 커질래? 오른쪽이 커질래? 자, 호리젠탈. 자, 이거는 좌우, 가로, 호리젠탈을 가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버티컬은 뭘까요? 세로입니다. 자, 플러스로 주니까 아래는 늘어나고 위는 줄어드네. 이거 어서 많이 봤던 거,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네. 뭐예요? 스타워즈의 글씨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듯한 효과다 이겁니다. 자, 워프 텍스트. 네. 어떻게 해요? 이 버티컬, 세로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티컬 디스톨션을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네, 우리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밴드 값을 적용하실 때도요. 자, 요 호리젠탈, 버티컬 요 값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다양한 모양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각도나 아니면 그 모양 자체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버티컬도 마찬가지고, 호리젠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HTTP가, 어이구, 오타가 있었네요. P가 아니네요. 네. HTTP가 멀리 있고, CO.kr이 가까이 있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효과? 원근법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워프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예, 문자의 변형을 굉장히 자유롭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오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아쉬우니까 몇 가지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보고 갈까요? 자, 블렌딩 옵션. 자, 드랍 섀도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멀리 쭉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드랍 섀도우 값을 좀 바꿔볼게요. 자, 드랍 섀도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옵션 창이 바뀌는데요. 자, 이 옵션 창은 예, 드랍 섀도우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자, 거리를 좀 멀리 한 10 정도 줘볼게요. 자, 그랬더니 처음에 있던 모양은 어때요? 아, 지금 어때요? 좀 하늘 바닥에서 좀 많이 떨어져 보이시죠? 자, 다시 디스턴스 값을 20 정도 놔볼게요. 자, 그랬더니 바닥에서 아주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한 5 정도 줘볼까요? 자, 그랬더니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듯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 디스턴스로 인해서 우리는 뭘 줄 수 있다? 거리감, 어디와의? 바닥과 이미지와의 거리감을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사이즈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날렵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사이즈 0이라는 것은요, 그림자에 블러 효과가 적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블러, 뭐예요? 흐림 효과라 그랬죠? 그림자에 흐림 효과 한 10 정도 줘볼까요? 어때요? 블러가 10 정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흐릿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자가 사람 모양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빛의 산란에 의해서 조금씩 흐릿하게, 끝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앵글은 뭐냐? 빛의 방향입니다. 빛이 어디서 오느냐? 예, 빛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스트로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곽선입니다. 예, 외곽선은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주고 두께는 2 정도 주시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했던 모양과는 조금 차별적이죠. 자, 이거는 좀 그 정형화 되면서도 예, 정돈된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자, 이 글씨는 조금 율동감이 느껴지며 예, 뭐랄까요, 좀 재미있는 모양을 연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글씨지만 똑같은 디자인 작업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포토샵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글씨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는 이 타입 툴로 작업을 하고요. 자, 윈도우에 있는 캐릭터라는 팔레트에서 예, 우리가 설정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고 어때요? 네, 팔레트가 참 말을 안 듣네요. 예. 글자 크기, 글자의 위치, 글자의 간격, 예, 줄 간격 다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에다가 만약에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 예, 레이어에, 글씨 레이어에 속성을 레스터라이즈 타입, 네, 이미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타입으로 보호될 땐 안 되던 것들이 이미지로 바뀌면 거의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디자이닝 업앤업,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까지 아주, 좀, 뭐랄까요. 예,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예,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었던 건 뭐냐?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과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좀 율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글씨를 표현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아직 배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꾸미는 것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자 디자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